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발생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마지막 전투 마사다 포위전입니다. 마사다 포위전은 보시는 것처럼 높은 산마루에 구축된 요새 안에서 로마군에 대항하여 숙명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960여 명의 유대교 집단인 이른바 열심당원들의 이야기인데요. 열심당원이란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했던 유대인 반란 집단들 중에서 가장 광신적이었던 집단을 말합니다. 기원 후 66년에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유대교의 열심당원들은 소규모 로마군 주둔 부대를 격파하고 수십 년 전에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이 건설해 놓은 마사다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로마의 점령군을 괴롭히고 유대인 부역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였는데요. 마사다 요새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키백과를 기준으로 보면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하여 높이 400m, 길이 600m, 폭 250m의 평지를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지대 평원으로 고대 중동의 축성 기법들이 총집약된 요새이지요. 따라서 이런 완벽한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새를 포위해서 그 안에 적군을 고사시키는 전술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마사다의 수조와 군량 저장소들은 그 방법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공성군은 절벽을 타고 성벽 아래까지 닿을 수 있는 길을 뚫어야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방어군의 손쉬운 표적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열심당원들은 로마군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 시작된 지 약 4년 후인 기원 후 70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제압되었고 3년 후 로마는 마사다를 정복하고 열심당원들의 위협을 제거하여 유대인 폭동을 영원히 괴멸시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을 필두로 로마군은 5천여 명으로 구성된 제10군단과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사로잡은 유대인 노예들을 이끌고 마사다로 진군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열심당원들은 지난 세월 동안의 공성전을 떠올리며 만반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었지요. 드디어 로마군이 요새 아래에 도착했는데 로마군은 마사다를 위협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수경지를 설치하며 요새를 포위하기만 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군이 자신들의 식수와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술을 택했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그것은 로마군의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군 역시 마사다의 깊고 마르지 않는 수조와 수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대한 군량 저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로마군은 결정적인 무기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먼저 열심당원들로서는 처음 보는 목재 장비들을 손에 들고 고원 주변의 기슭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보측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바 장군의 참모진에 소속된 그리스 수학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마사다 요새의 성벽에 닿을 수 있는 경사로를 어느 지점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결정하기 위해서 주변을 측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수학자들은 실바에게 절벽 서쪽면에 있는 마사다의 1차 방어벽에 곧장 닿도록 경사로를 만들 것을 보고하였고 그 경사로를 만드는데 얼마의 진흙이 소모될 것인지까지도 계산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경사로의 설계도를 만들었고 경사로의 건설에는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수천 명의 유대 노예들을 동원하였지요. 유대 노예들은 몽둥이와 채찍을 맞아가며 엄청난 분량의 흙을 퍼옮겨야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공병들은 탑처럼 생긴 바퀴 달린 2층 건물 높이의 커다란 장비를 조립하였는데 그것은 파성태를 탑재한 거대한 공성용 충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리스타도 제작하여 원거리 공격을 준비하였는데요. 발리스타는 쉽게 말해 강철 볼트나 둥근 바위덩어리를 발사할 수 있는 큰 석궁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군은 둥근 바위덩어리를 탄환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둥근 형태의 물체가 공중에서 날릴 때 가장 정확하고 사거리도 길어진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발리스타의 사거리는 장력을 어느 만큼 이용할 것인가로 계산할 수 있었는데 사거리 측정 역시 수학자들이 동원되어 미리 사거리 도표를 만들어 두는 등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열심당원들은 이 모든 과정들이 자신들의 화살과 투창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6개월이 흐르자 드디어 선진 군사과학이 총동원된 로마군의 공성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그 모습에 공포를 느꼈지만 일단 충차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성벽 위에 있는 궁수와 투창수의 사거리에 도착하면 그 충차를 파괴하거나 불지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차가 화살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올라왔는데 열심당원들은 로마군이 충차에 온통 철갑을 뒤집어 씌워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충차는 화살을 쏘아도 튕겨져 나왔고 불도 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것은 충차 꼭대기에 탑재된 발리스타가 쏘아대는 돌덩어리들이 성벽 위의 방어군들을 향해 무수히 날아들었다는 것이었지요. 열심당원들은 자신들의 형편없는 무기로는 로마군에 맞설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렇게 충차는 성벽에 도달하였으며 파성태의 연이은 타격으로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총지휘관 실바는 그저 지켜보면서 가끔씩 명령이나 하달하고 있었죠.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던 마사다를 로마는 이렇다 할 전력 손실도 없이 함락하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설명에 따르면 열심당원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죽을 목숨이라 생각하고 로마군의 손에 최후를 맡기는 대신 제비를 뽑아 누가 먼저 죽을지를 결정하고 그 순서대로 동료를 차례로 살해하면서 전원 자결하였다고 하는데요. 로마군이 요새를 점령했을 때에는 여자 2명과 어린아이 5명을 제외하면 모두 싸늘한 시체들이 로마군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열심당원들은 이교도로부터 구원해달라며 자신들의 신 야훼에게 기도했지만 구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반면 로마 역시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었지만 로마의 장군들 중 그 누구도 신들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쟁의 승리는 우월한 힘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군사 장비에 의해 보장된다고 생각했지요. 따라서 로마는 과학의 발전을 전쟁에 적극 활용하였고 직업군인들에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군사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시킴으로써 과학 발전을 실제 전쟁에 적용하였습니다. 당시 이런 진리를 체득하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은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예를 들어 거의 벌거벗은 채로 오로지 창과 곤봉으로 무장했던 난폭한 켈트족 전사들은 자신들의 몸을 치장하고 신에게 희생물을 바침으로써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유대인 반란을 모두 제압한 로마는 향후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 최고회의인 산헤드린을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대인 신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금지하였으며 전도 또한 금지하였지요. 그리고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신전에 바치던 세금을 이제부터는 로마에 바치도록 하는 등 통치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0여 년 후인 115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파르티아 제국을 상대로 동방원정을 지휘하며 메소포타미아로 진격하였을 때 후방에 있던 유대인 반란군들이 남겨진 소규모의 로마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제2차 유대로마 전쟁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상 마사다 포위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